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홍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이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의 질환에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허리 통증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허리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리 질환 중 흔하게 경험하시는 질병들 보면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분리증, 요추부염자, 그리고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이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의 주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을 말하는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초기에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형,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든지 또는 서 있을 때보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하면 허리 디스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나 돌출된 수액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 장애 및 하지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과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또는 척수 조영술 등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또는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신경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법 중에 엑스레이를 이용한 신경 성형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척추라는 구조물이 단순히 뼈와 척수라는 신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이나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을 뿌려주던 방법에서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양의 용량으로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신경치료 받았을 때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신경치료의 경우 각각의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 환자의 경우 몇 차례의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자, 이 증상은 왜 발생하고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서 척추 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 쉬다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판 탈출증이라고 불리는 허리 디스크는 사실 척추관 협착증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다가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 있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릴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져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편이고 허리 디스크는 중장년은 물론 20대에서부터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는 비수술과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고요. 비수술 치료 중 최근 결과가 좋은 것으로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신경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대답해 주신 그 특수 신경블록 치료란 무엇일까요? 특수 신경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그리고 신경 주위의 유착을 줄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네, 비수술적 척추 치료라고 해도 혹시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특수 신경블록 치료를 받을 때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특수 신경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이라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혹은 치료 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은 필요합니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지만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으로 걷기를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1회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좋습니다.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체조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듯합니다. 여성분이시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이고요. 노년에는 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허리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로 아산본 정형외과 박재홍 원장님과 함께 허리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